감자는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지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종아리에 쥐나는 느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황산화제, 마그네슘, 칼륨 등 영양분이 풍부한 감자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조리 방법과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 수치를 올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자의 조리 방법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감자의 효능과 다양한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감자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혈당 수치를 관리할 수 있으니 저염, 쪽파와 함께 즐기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비타민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C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자를 정확히 조리하고 적절히 먹는다면 건강에 기여하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의 효능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감자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과와 감자의 비타민C 함량을 비교해보면 사과 100g에는 4.5mg, 감자 100g에는 23mg의 비타민C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자가 사과의 5배 이상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75에서 90mg인데 감자의 작은 주먹 크기 하나만 먹어도 이 권장량의 50%를 초과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감자를 돼지의 사과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자가 비타민C 함량이 많아서 라는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감자를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가 아니라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로 오해하고 마린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돼지의 사과로 변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 중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비타민C 함량이 많다는 점은 감자의 건강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는 한 가지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삶거나 조리하면 물로 빠져나가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의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삶으면 비타민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미네랄 손실도 감소하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껍질과 함께 익히더라도 물에 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는 것이 영양분 손실을 더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과 함께 구운 감자는 삶은 감자보다 비타민C가 2배로 많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조리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익히는 것이 영양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껍질 질감이 싫으시다면 찐 다음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자 조림을 할 때도 껍질을 살려놓으면 더 건강한 감자 조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식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양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육 수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의 수축이라면 더욱 감자의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이 근육의 건강과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근육 경련이나 수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근육 수축이나 경련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자를 포함한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되면 근육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불안과 공포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감자를 적절히 섭취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일정한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 수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운동 부하가 많거나 필요로 할 때 약물 복용, 당뇨, 콩팥 질환, 간 질환, 전해질 부족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중년 이후에 노화된 근육에서는 근육 수축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서 다리에 쥐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 한 개가 약 200g 정도라면 충분한 마그네슘과 칼륨을 섭취하기에 좋은 양입니다. 껍질과 함께 먹는 것이 영양분 손실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근육 수축과 관련하여 감자와 같이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하루 권장량의 일부를 감자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를 삶으면 일부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종아리 쥐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찌거나 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쪄서 냉장 보관하고 기리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감자를 섭취하고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감자를 찔 때 찜기보다는 압력솥에 찌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력솥을 사용하면 감자를 더 빠르게 익힐 수 있고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조리 방법으로 감자를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력으로 찌면 혈당 지수가 내려가고 감자를 밤새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3배로 늘어나 혈당 지수를 40%까지 내려주는 것으로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자를 찐 상태로 드시는 것보다 냉장 보관 후 드시면 혈당 지수를 천천히 올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되어 당뇨 환자 분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 저항성 전분은 소화와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혈당 지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 내 박테리아가 뷰티레이트로 변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뷰티레이트는 혈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고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15g에서 30g 사이의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후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50%까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백질은 영양성분 중 하나로 다양한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에도 품질 등급이 있으며 감자 단백질은 고품질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의 품질은 먹었을 때 인체 내에서 흡수되는 영양성분의 양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음식의 소화력, 흡수력, 체내 이용률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소화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사용됩니다. 소화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 점수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소화되어 인체 내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으로서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유와 달걀은 흔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의 단백질 품질이 우수하며 콩과 비교해도 흡수율이 매우 높은 고품질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먹 크기의 감자 하나에는 달걀 1개와 맞먹는 1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감자 단백질의 양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감자 단백질이 노년기 근육 손실 예방에 탁월한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때 근손실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은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제공하므로 근육 손실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다양한 음식을 조화롭게 조합하여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탄수화물, 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육 내에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되어야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백질과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식품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함께 실천하여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인 설탕이나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빠르게 소모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자에 있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더욱 지연되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근손실이나 종아리 쥐나는 현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냉장 보관한 감자를 귀리 우유와 함께 야채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조합입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를 갈아서 짠즙을 마시거나 생감자를 갈아서 드실 때는 껍질과 같이 갈아야 합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올리지 않고 위장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자즙을 반절만 드시고 괜찮으면 하루에 2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감자에 있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더욱 지연되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근손실이나 종아리 쥐나는 현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냉장, 보관한 감자를 귀리 우유와 함께 야채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조합하여 섭취하면 영양분의 흡수와 에너지 공급이 균형 잡힐 수 있으며 근손실이나 종아리 통증과 같은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자 주스는 수세기 동안 항염 증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감자에 있는 콜린과 케르세틴이 항염 특성을 가진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주며 이완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르세틴은 고도의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 효과를 가진 감자 주스를 섭취하면 관절 통증이나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주스의 이러한 효과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화상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자 주스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를 갈아서 짠즙을 마시거나 생감자를 갈아서 드실 때는 껍질과 같이 갈아야 합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올리지 않고 위장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자즙을 반절만 드시고 괜찮으면 하루에 2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적절한 양을 찾아서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감자에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제와 렉틴과 같은 항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 밸런스를 잘 챙기시는 분들이라도 생감자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커피나 차 등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철분 결핍이나 근육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자를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자싹과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독성이 강한 솔라닌과 샤코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감자를 드실 때에는 아주 신선한 감자를 선택하고 감자싹을 제거한 후 섭취하시고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감자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많은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게 되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가 발효를 일으킬 때 가스가 생성되어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조금씩 감자를 드시고 팽만감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양을 조절하여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자를 보관할 때는 사과나 바나나, 양파 등과 함께 보관하면 감자싹이 더 빨리 트고 쉽게 상할 수 있으며 그 이는 사과 등이 방출하는 에틸렌가스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를 단독으로 보관하거나 에틸렌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식품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햇볕이 안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차가운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감자의 전분이 환원당으로 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감자를 높은 열로 조리할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보관할 때에는 냉장고 내부에 적당한 온도로 조절하거나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며 식품의 보관과 조리법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